반갑습니다. 한 달 만에 뵙는데, 그죠? 네. 정말 가슴 아픕니다. 그래서 본사하고 자꾸 협의하고 있는데, 아파트 쪽하고 좀 협상을 좀 해갖고, 좀 주차를 좀 많이 좀 줘갖고, 좀 편하게 좀 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지사장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하시지만은, 일단 이 비즈니스 센터를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여러분들 좀 협조해 주시면 여러분들 사업이 좀 편하고, 그래서 지금 입구에서 회원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들이 왜 적느냐면 관리하기 좀 편하기 위해서 적는 거니까 좀 많이 좀 협조해 주시고요. 자, 기존 사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죠. 예. 처음 오신 분들의 느낌 어떠세요? 이거 오늘 못 올 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 굉장히 많이 해요. 왜냐하면 이런 자리가 굉장히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들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업하는 사람은 이런 사업의 형태를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업을 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사업을 갖고 다단계 사업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다단계는 뭐예요? 하지 말아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누가 뭐 해갖고 망했다 하더라. 누가 얼마 해갖고 돈을 얼마 떨어먹었다 하더라. 그런 얘기 많이 듣죠. 네. 그런 것 때문에 어떻습니까? 내가 이런 일종의 일을 하게 되면 뭐예요? 나도 혹시나 피해를 보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 때문에 이런 데 쉽게 오려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엄밀하게 얘기해보면요, 이 사업은 하나의 유통의 사업으로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자리 잡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네트워크 마케팅이란 뭐냐? 재밌게도요, 전 세계에 9천만 명이 여기에 회원을 가입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9천만 명이 일으키는 연 매출이 얼마냐? 35점이 되거든요. 굉장히 커요. 그럼 대한민국에는 어느 정도 되느냐? 수많은 네트워크 회사들 중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인원수가 약 500만 명이 됩니다. 그 500만 명이 일으키는 매출이 약 3조가 조금 더 돼요. 그 얘기는 대한민국 경제에 3조 매출을 일으킨다는 얘기는 네트워크 마케팅이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인식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의 오해 때문에 어떻습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이란 1920년도에 미국의 하버드 대학원생이 졸업 논문에서 발표한 것을 던킨 교수가 체계화시켜나가는 하나의 유통의 흐름입니다. 이 얘기예요. 보시면은 우리는 뭐예요? 생산자가 물건을 만들면 소비자가 소비시킬 동안에 수많은 유통 채널을 거칩니다. 그러면 야들은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해서 언론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매스컴을 통해서 광고까지 한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얘기는 학생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여기에서 일어나는 이 유통의 경로 채널은 품질하고 전혀 관계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유통 채널에서 일어나는 유통의 이익금은 유통 경비를 소비자가 부담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수의 소비자들이 소수의 이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먹이 사슬을 보면서 유통구조를 좀 바꿔서 먹기는 어떻게 하느냐, 이 유통 채널을 없애버리고 여기서 일어나는 이익금을 이 소비자가 이 역할을 해갖고 돌려받는 시스템을 갔으면 너무나 좋겠다는 생각을 착안해갖고 만든 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됩니다. 생산자 물건을 만들면 뭐예요? 소비자에게 직거래한다. 직거래하는데 회원제로 운영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유통경비를 다 없애고 여기서 일어나는 이익금을 소비자가 찾아오는 이런 마케팅. 자, 이게 과연 잘못되었냐는 얘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첼시라가 이쁘죠? 자, 그러면 첼시라가 화장품 광고해갖고 소비자인 내가 그 광고비를 부담하는 거는 정당한 거고, 예를 들게요. 직거래하면서 나는 첼시라보다 이쁘지는 않지만은 내가 써보고 경험해보고 느낀 것을 내가 남들에게 구정 광고를 해갖고 매출이 일어났으면 그 유통경비를 광고료를 내가 갖고 간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까? 오히려 그게 더 합리적인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그걸 나쁘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네트워크 마케팅이 제대로 정착되기도 전에 수많은 다른 불법 피라밋이나 불법 유통이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는 그 결과치만 보고 우리가 얘기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잘못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한번 볼까요? 교과서에도 나옵니다. 지금 초등학교 교과서, 고등학교 교과서 뿐만 아니고
대학교 강단에서도 네트워크 마케팅 학과가 신설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지는데 내가 가진 거 없는 상태에서 소자본으로 점포 없이 할 수 있는 21세기의 직업이라고 네트워크 마케팅이 소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런 비즈니스를 해야 될까요? 문제는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심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노후자금을 내가 나이가 들어갔고, 우리나라는 지금 이 시대가 도래되어 있습니다. 100세 시대. 와, 오래 사니까 좋죠. 문제는 뭐예요? 오래 살면은 갖고 있어야 되는 게 뭐예요? 돈이에요. 돈을 갖고 있지 않은 거 어떻습니까? 비참한 노후가 준비돼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 한번 보십시오. 느낌이 굉장히 밝은 느낌이죠. 예.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나마 이분은 노후자금이 조금 있는 거예요. 근데 노후자금이 떨어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오래 사는 거는 좋은데 소득률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노후 대책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라고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과연 몇 프로의 사람들이 노후 대책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좀 더 현실적으로 돌아봅니다. 내가 지금 들어오는 수입이 끊겼다. 그러면 내가 몇 년을 살 수 있을까요? 심각합니다. 그러면은 좀 더 노골적으로 얘기할게요. 나는 부채가 1원도 없다. 다시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기에 이분이 한 200명 넘게 있습니다. 우리요 이렇게 모여있기도 어렵습니다. 200명 이상이 있는데 노후대책이 소위 말해서 빚이 없는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10손가락 있는 거예요. 심각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잘 웃겨. 내가 열심히 안 살아가거든요. 그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가 열심히 살았는데 내 부채는 왜 점점 늘어만 가고 앞으로의 노후 생활이 답답해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뭔가를 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소자본으로 점포 없이 할 수 있는 비즈니스가 있다면 관심을 갖고 알아보셔야 됩니다. 왜 알아봐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올해는 사는데 돈 벌 수 있는 기간은 짧은 겁니다. 남자 기준으로 얘기할게요. 군대 갔다 와갖고 대학 졸업하면은 25세에서 한 27세 정도 됩니다. 제 직장 생활은요, 보통 45세 되면 끝나는 겁니다. 더 있고 싶어도 회사는 나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퇴, 조퇴, 황퇴, 노가리퇴 이런 얘기가 나오는 네. 그리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요, 조금 더 번다 그러죠? 언제까지 벌어요? 더 많은 시간들을 투자해서 돈을 벌어갖고 문제는 뭐예요? 100세 시대다 그래요. 이때까지 살아야 돼요.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특히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요즘 어떤 얘기가 나와요? 결혼 정년기가 점점 늦어집니다. 34 여성들이 보통 옛날 같으면 저희들 세대만 하더라도 70, 80 세대라 그래요. 저희들이 여성이 30이 넘으면 어떻습니까? 이야 못 쳤는데 큰일 났대. 이런 부모들이 걱정해요. 자가 시집 못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는 시기가 저희들 시대였습니다. 요즘요 30 넘어도 아무 느낌 없습니다. 부모님들. 야야 시집 안 가나 하면 뭐예요? 나중에 갈게요. 그래서 요즘 출연하는 쪽이 어떤 쪽입니까? 딩크족의 출연. 딩크 D-I-N-K 쪽. D 더블 I 인컴. 수입은 2배로 늘리자 얘기예요. 부부가 맞벌이 한다는 얘기예요. 너 갖지 않는다. 뭘? 키 자식을. 세상에 결혼해갖고 자기 자식을 갖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노후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결혼해갖고 자기들의 삶을 위해서 자식을 가질 수 없다 이 얘기예요. 이거 굉장히 서글픈 현실 아닙니까?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버는 돈 갖고 이 나이까지 살기는 너무나 어렵다. 그래서 결혼도 해야 되고 자녀도 키워야 되고 자녀의 양육비, 교육비가 들어야 되는데 너무 불가하고 어떻습니까? 그 돈이 마련이 안 되니까 불투명하니까 어떻습니까? 자식을 안 놓겠다는 현상까지 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구나 돈을 벌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 저희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인생의 돈이 전부냐고 얘기해요. 제가 그럼 우통 딱 벗습니다.
저하고 한 시간만 돈에 대해서 토론을 한번 해보시더라고요. 그럼 도망가버려요. 무슨 얘기냐면요. 저도 젊을 때 한때는요. 인생의 돈이 전부가 아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요. 살아보니까 돈이 인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돈은요. 행복의 수치를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가치관을 이 돈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가진 게 없으면 어떻습니까? 비참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시크릿 사업을 하기 전에 제기어 랜드로버라는 영국차 수입차 매장에서 10년간 일했습니다. 할 때 뭘 봤는지 아십니까? 경기가 어렵고 나쁘면요. 대부분 사람은 죽겠다고 아우성치는데 돈 있는 사람은요. 전혀 관계없습니다. 예. 있는 사람은요. 어려운 시기가 되면 더 이렇게 딱 핍니다. 없는 사람만 어려운 시장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는요. 5%에 들어가는 사람들, 돈 걱정하지 않고 지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도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5% 내에 들어가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계세요, 이 자리에. 그래서 우리는 그 5%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돈을 벌어야 돼요. 그러면 한번 볼까요? 방법이 없을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그래서 이분 얘기를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빌 게이츠. 너무나 잘 알죠. 마이크로소프트 회장. 돈 최고 많은 사람.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컴퓨터 사업을 하지 않았으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분도 한번 볼까요? 로버트 기요사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있죠, 여자. 경제적 자유를 원한다면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자, 볼게요. 세계 최고의 갖고가. 그리고 최고의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이런 사람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똑같은 네트워크 마케팅을 두고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라고 하는 사람들은 주로 이런 사람이에요. 경제학자, 교수, 전문 경영인. 어떤 사람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로 보면은 윤원기 교수, 손에 잡히는 경제에 진행하는 은길청 박사, 이영건 박사. 그리고 외국으로 돌아가면은요. 부자, 엘빈 토플러 미래학자. 그리고 전직 대통령 빌 클린턴. 이런 사람은 뭐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이 미래의 대안이 될 수 있으니까 무조건 잡으라 그럽니다. 근데 그거 하면 절대로 안 된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나 볼까요? 가족, 친구, 친척, 동네에 남아있는 아줌마. 이런 사람들은 못하게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 보세요. 가족이나 친구나 친척들은 어떻습니까? 나를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이 왜 못하게 할까요? 그분들은 딱 하나만 본 거예요. 왜? 이제까지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성공한 사람들은 별로 못 본 거예요. 망했다 하더라, 꼬라먹었다 하더라, 끌어먹었다 하더라, 순 이런 얘기만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 주위에 뭐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하면은 마치 손해보는 거, 끌어먹는 것처럼 여기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분들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가까이서 나를 최고 사랑하는 사람들. 그분들의 마음을 이해해야 됩니다. 근데 그분들이 갖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분들은요, 정보라는 걸 제대로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 속에서 편견이나 선입견을 갖고 바라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편입견이나 선입견은 뭐예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에요. 떨어먹는 사업이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런 자리에 와서 꼭 한번 들어보라고 얘기하면 죽어 또 안 와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그러잖아요. 100번 듣는 것보다도 이 현장에 와갖고 제대로 한번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제대로 알 수 있는데 안 옵니다. 그렇기 저는 항상 고정관념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두 마리 개를 키운다. 편견, 선입견. 네. 이 두 마리 개를 물리치려면 어떻습니까? 일견이 있어야 돼요. 백문이 불여일견이요. 한번 와갖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똑같은 네트워크 마케팅도 어떻습니까? 얼마나 이렇게 구분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적어도 내보다 나은 사람들의 얘기를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을 성공하고 싶으면요, 제이토가 물으시면 돼요. 시크릿을 통해서 전 세계에서 최고 잘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전 세계에서 최고 높은 편입니다. 한 사람 몇 분이에요.
저희 때가 시크릿 물으면 짱하게 제가 가르쳐 드려요. 근데 저희 때 안 와요. 어디 간다고요? 동네에 남아있는 아줌마한테 가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현실적으로 파괴를 볼 필요가 있다. 그럼 여러분 자신은 어느 쪽에 속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볼게요. 20%는 신빙성 높은 자료에 물어보고 80%는 네이버나 다음에 물어본다. 네이버나 다음에는요, 내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안티적으로 선하는 그거를 더 신빙성 있게 물어본다는 사실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렇습니다. 이게 다 나와요. 핵심과 본질을 이해하는 사람은 20%, 80% 눈에 보이는 것만 봅니다. 20%의 산업은 정보 분석력이 있지만 80%의 산업은 남 주변 눈치만 이렇게 살펴. 20%는요, 트렌드를 먼저 읽어나가고 80%는 이거 말도 안 된다. 재밌죠? 나머지 20%는 뭐예요? 항상 시대를 앞서가는 20%는 시대를 앞서가죠. 나머지 80%는 뭐예요? 언제나 따라가. 그래서 이 20%의 사람들이 뭐예요? 이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어디에 속하고 싶습니까? 20%에 속하고 싶어요? 80%에 속하고 싶어요? 맞죠. 여러분 20%에 속해야 바뀌어가는 미래의 노후 대책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라고 생각했을 경우에 과연 어떤 회사를 또 선택해야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우리나라에는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표방하고 사업을 하는 불법적으로 하는 회사까지 다 합하면요, 약 3,500개 정도 돼요. 그 중에는요, 고등어 다단계도 있습니다. 그러죠? 설마 하죠? 있습니다. 이쑤시개 다단계도 있습니다. 설마 그런 거 하겠나 싶죠, 그죠? 그런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전부 다 뭐예요? 피해보고 나중에 떨어먹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그 많은 회사들 중에 적어도 내가 그 비즈니스를 하면서 내가 피해를 보지 않는 제도권 내에 들어가 있는 회사를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택의 기준이 이렇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에 성공하려면 반드시 알아봐야 할 요건들이 있습니다. 첫째가요, 합법적인 거, 논망 안에서. 둘째는 생필품을 취급하는가. 생필품이 취급이 안 되면요, 사업이 롱런할 수 없습니다. 셋째는요, 대한민국에서 막 시작한 기업인가. 그리고 내가 한국에서 시작하면서 그 한국으로부터 출발된 내 비즈니스가 글로벌로 나아갈 수 있는 거 없는가? 그거 보셔야 돼요. 네 번째는요, 유통의 이 구조입니다. 바이너리 마케팅을 추구하는가 아닌가. 하나씩 한번 볼게요. 합법적인 회사인가. 우리나라에서는요, 소위 말해 직접 판매 공유조합과 특수 판매 공유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회사여야만 내가 피해를 봤을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약 100여 개의 업체가 여기에 속합니다. 자, 둘째는요, 그러면 시크릿은 특수 판매 공유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게요. 직접 판매 공유조합 같은 경우는 가입하는 요건이 이렇습니다. 가입비가 5억이 됩니다. 그리고 순수 자기 자본 자산의 30억 이상이어야 되고요. 가입 조건이. 또 매출의 40%를 조합기금으로 적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적립되어 있는 조합기금을 갖고 있다가 그 조합의 단체에 가입되는 회사가 소위 말해서 회사가 철수하거나 회사가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피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 걷어나는 조합기금으로 어떻습니까? 보상해주는 체제를 만들어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특수 판매 공유조합에는 가입비가 3억이에요. 그리고 연 매출에, 그리고 석 달치 매출의 20%를 적립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려면 국내 기업이든 글로벌 기업이든 필요 어떻습니까? 직접 판매 공유조합과 특수 판매 공유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회사를 선택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는요, 생필품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생필품을 해야 되느냐면요, 생필품은 남녀노소 누구나 쓰는 제품이라는 얘기예요. 경기가 나쁘더라도 어떻습니까? 이빨은 닦아야 되고, 경기가 나쁘더라도 머리는 감아야 되고, 경기가 나쁘더라도 세수는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생필품이 아니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 정수기 한번 사면 재구매 안 일어나요. 그죠? 건강보조식품,
경기 좋을 때는 먹지만 경기 나쁘면 못 먹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이거 하나 갖고 사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리대 놓고. 생리대는 여러분, 생필품이 될 수 없습니다. 생필품의 정의는 남녀노소 누구나 쓰는 제품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게 생필품입니다. 이 제품은요, 남자는 안 씁니다. 시작하지 않은 애들도 안 쓰고요. 끝나는 사람도 안 쓴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시장이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사업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큰 사업이고. 그래서 기본이 뭐냐? 생필품이 중심이 되어야 어떻습니까? 생필품은 죽을 때까지 쓰는 제품이니까 이게 중심이 안 되면요, 여러분 사업성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에 막 시작한 기업입니다. 예, 그리고 글로벌로 나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회사 소개시켜드려요. 우리나라에 빅3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회사예요. A사 아시죠? 제가 어느 회사라고 안 해도 이런 회사 있습니다. 그죠? 대한민국에서 작년 한 해에 1조 800억의 매출을 일으키는 회사입니다. 대한민국의 최고의 대표 회사입니다. 91년도에 한국 돌았습니다. 돌을 때 뭐예요? 이미 80개국으로 뽑힙니다. 사업성을 여러분 판단하셔야 돼요.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할 때 막 돌은 기업을 키면은 앞으로 돌을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고 이만큼 많이 오픈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 밑으로 이 많은 나라들이 돌을 수는 없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글로벌로 나아갈 수는 없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N사 한번 볼까요? 96년도 오픈했습니다. 한국 들어오기 전에 55개 나라를 오픈하고 그랬어요. 잘 아시는 건강보조식품회사 H사 96년도에 시작할 때 33개국을 오픈하고 그랬습니다. 자, 볼게요.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오픈됐다는 얘기는 이 많은 나라들이 대한민국 밑으로 돌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없다는 얘기는 그만큼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시크릿 한번 볼까요? 예, 세계 세 번째로 오픈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세 번째로 오픈된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아시아에서는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이 최고 처음으로 오픈했던 얘기입니다.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바이너리 마케팅에서 여기에 미국과 캐나다가 있습니다. 처음에 오픈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가 사업을 딱 시작했는데 바이너리 특징은 두 주로 딱 시작되는 거예요. 하다 보면은 어디가 오픈했다고 그랬습니까? 멕시코가 오픈했죠. 멕시코가 오픈했다는 얘기는 요 줄 알면 요 줄에 멕시코가 있다 이 얘기예요. 여기 알면 여기에. 그러면은 멕시코가 이 줄에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멕시코도 뭐예요? 자기로부터 두 줄로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멕시코의 매출이 미국 캐나다의 매출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픈해 오다가 아시아 최초로 한국에 오픈했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에 오픈했다는 얘기는 바이너리 특징상 이 줄 알면 이 줄에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한국이 이 줄 알면 여기에 걸리는데 여기에 딱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도 뭐예요? 이렇게 자기로부터 두 줄을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한국의 매출이 멕시코의 매출이고 두 나라의 매출이 미국의 매출이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는 전 세계 230개국 중에 오픈되는 나라가 요거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앞으로 오픈할 나라가 100개가 넘어요. 그럼 오픈하는 나라들은 결국 바이너리 특징상 이 줄 아니면 이 줄에 걸린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못 벗어난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한국에서 세계 세 번째로 오픈된 한국에서 사업 시작하는 자체가 뭐예요? 다른 나라 국가들의 매출이 내 밑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당장 12월 때 일본에 오픈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레이시아가 오픈 예정이고요. 대만이 오픈 예정이고 베트남, 필리핀이 오픈 예정이에요. 말하면요, 내년에 몇 개 나라가 오픈 동시에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픈되는 나라들이 이렇게 내 밑으로 국가들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A사 한번 볼까요? A사가 이 구조도 아니지만은 이런 구조라고 쳐볼게요. A사가 오픈할 때 이미 80개 나라가 이 위에 걸려있다는 얘기입니다. 대한민국 위에 이미 80개 나라가 오픈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80개 나라가 내 밑에 들어올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사업성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구조를 모르는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도 안 해보고 시작하니까 어떻습니까? 우와, 이 회사 억수가 안 크나? 매출이 1조가 넘는데, 예, 좋습니다. 1조가 넘는데 회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회원이 120만 명. 그럼 내가 지금부터 이 사업하면 뭐예요? 120만 명을 상대로 경쟁을 해요.
어때요? 해볼만 합니까? 120만 명 상대로 맞짱딱 뜨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회사가 커서 좋은 게 아니고 내가 성장할 수 있는 회사를 택하느냐 안 택하느냐 그게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보상 구조가 바이너리 구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바이너리는 나로부터 두 줄로 시작하는 게 바이너리고 유니레벨 마케팅이라고 있습니다. 유니레벨 마케팅은 나로부터 여러 줄을 계속 펼쳐야 되는 마케팅이에요. 한번 볼게요. 유니레벨 마케팅이 이렇습니다. 자, 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차피 네트워크는요, 나로부터 출발합니다. 나로부터 출발하는데 내가 갖고 있는 인적 네트워크를 갖고 내가 알고 있는 많은 정보를 함께 나눠갖고 나와 함께 비즈니스를 펼치는 일을 진행하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그럼 내가 이렇게 진행했어요. 그리고 B라는 사람을 선택을 하게 되면 이 B도 뭐예요? 나처럼 끊임없이 옆으로 계속 펼쳐야 됩니다. 그러면 이 위에 있는 C는요, C도 또 자기도 또 펼쳐야 됩니다. 이 얘기는 이 구조입니다. 계속 옆으로 확장시키게 됩니다. 사업의 확장. 옆으로 계속 펼치는 걸 확장이라고 그러고 내가 소개하는 이 사람이 밑으로 이렇게 계속 늘어오고 이분도 계속 밑으로 늘어오는 이런 구조. 결국 뭐예요? 깊이 있게 계속 아래로 늘어와야 되고 옆을 떼기로 계속 확장시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확장과 안정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수입이 되는 구조가 바로 유니레벨 마케팅입니다. 그러면은 옆으로 펼치고 밑으로 늘어올 때까지 돈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괜찮다라고 시작했는데 얼마 못 가서 어떻습니까? 그만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모습들을 지켜보다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아무나 성공하는 게 아니지. 이런 얘기. 누구누구 엄마도 하는 거 많은데 처음에는 미친듯이 뛰다가 몇 달 하다가 그만두더라. 그래서 일명 백일잔치. 그리고 조금 더 가는 사람은 돌잔치까지 합니다. 네. 대부분의 현재 그까지입니다. 돌잔치를 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미 그 분야에 이미 전문가로 서서히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니레벨은 이렇습니다. 끊임없이 일대를 계속 추진해야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시크릿이 추구하는 방식 한번 볼까요? 바이너리 방식. 자, 어차피 얘기도 뭐예요? 내가 갖고 있는 걸 갖고 정보를 알려요. 이 두 바이너리를 못 벗어나니까 내가 갖고 있는 거를 이 사람들은 이렇게 옆으로 펼쳐야 되는 사람은 이렇게밖에 못 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이분은 뭘까요? 이분도 자기로부터 사업이 시작될 거 아닙니까? 두 줄로. 그러면 이분도 어떻습니까? 결국 이렇게밖에 못 누릅니다. 이 줄을 못 벗어나니까. 결국 본인이 갖고 있는 인적 네트워크를 옆으로 펼쳐야 되는 걸 옆으로 못 펼치니까 두 줄 내에 돌아야 되니까 어때요? 확장 자체가 두 줄로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니까 확장과 안정이 동시에 이루어져요. 그러면 이분은요, 이분도 자기로부터 두 줄로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결론은 똑같아요. 이렇게밖에 못 놀잖아요. 결국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확장 자체가 뭐예요? 이렇게 이 줄을 못 벗어나니까 일어나오는 게 이게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확장과 깊이가 동시에 이루어져요. 그러면 이분은 자기로부터 두 줄을 하겠죠. 어때요? 이렇게. 네. 이게 바이너리. 그래서 짧은 시간 내에 수입이 빨리 되도록 만들어내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은요, 최소한 뭐예요? 두 명만 일대에 펼쳐놓으면 되는 거예요. 두 사람. 그럼 이분도 각각 두 사람, 이분도 각각 두 사람. 계속 이렇게 두 줄 마케팅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이럽니다. 아, 나 두 사람, 이 두 줄이 어렵다고 그래요. 두 줄 어려우면 하지 말아요. 네. 유니레벨은 6명, 9명, 12명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이 두 줄도 못 한다면 뭐예요? 사업을 못 하는 거예요. 결국 바이너리는 확장과 안정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를 선택하는 조건에 있어서 똑같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을 때 내가 성공할 확률이 높은 회사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게 시크릿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네트워크 회사 중에 방금 얘기했다시피 뭐예요? 합법적이고 생필품 취급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한국의 막도란 기업으로서 글로벌을 펼칠 수 있고 그리고 또 뭐예요? 바이너리 구조를 채택하는 회사를 여러분들이 딱 잡으셔야 여러분들이 성공의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거 아니면 어떻습니까? 고생 되게 하면서 성공할 확률이 없다 이 얘기입니다. 120만 명을 상대로 한번 해볼래요?
바이너리는 쉽고 빠르다. 그래서 21세기에 최근에 생기는 회사들은 전부 다 이 바이너리 마케팅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이 네 가지 조건을 완벽하게 추구하고 있는 회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시크릿이에요. 한번 볼까요? 회사 한번 볼게요. 회사는 원래 더 그룹이라는 그룹을 갖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요,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 그 중에 화장품 전문 기업도 하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회사의 창업자는 이렇습니다. 유대인입니다. 2005년도에 미국 애리조나 피닉스라는 곳에서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여러분 유대인이라고 느끼는 게 뭐예요? 아, 돈 버는데 좀 기재다. 그죠? 그리고 국가 없이 2,000원을 뜯어댕긴 민족이다. 미국의 2.2%밖에 안 되는 유대인이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그리고 영화사까지도 다 독점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 다 유대인이다. 아인슈타인,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페이스북의 청시다, 스필버그 감독, 하여튼 대단합니다. 펀드니 주식이니 선물 옵션이니 만드는 것도 전부 다 유대인이고, 석유파동, 한율파동, 금파동, 곡물파동 뒤에는 전부 다 유대인이 있다는 것, 그 자체는 여러분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유태인들 중에서도 이 두 사람이 뭐예요?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원래 이 회사는 네트워크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점포 판매하는 회사, 로드샵 회사였습니다. 아시아권도 돌아 있습니다. 태국, 싱가포르, 대만 이렇게 유럽 이주 지역. 이 태국에 있는 백화점에 들어가 있는 샵입니다. 매장이에요. 파트너가 태국 같았지요. 자, 그리고 이게 제주도에 있는 중문 면세점입니다. 여기 보면은 저도 와 있죠. 네, 김수정 사장님이에요. 네. 요즘 여기에 사진을 못 찍게 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Why? 왜 사진을 못 찍게 하느냐?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워낙 많은 사업자들이 와요. 확인하고 돌아가고 포토샵을 하니까 이 옆에 있는 수많은 매장이 질투가 나주고 그래서 이 단지 내에 관리인에게 얘기해놓고 사진 촬영을 좀 금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으면 이해하시는데 왜 사진 못 찍게 하느냐 그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이분은 몰래 찍었어요. 매장은 이쪽에 있는데 이 앞에 서 있는 상태에서 찍어요. 저는 얘기하고 있는데 지역영상이 자, 볼게요. 시크릿이 왜 특별하냐면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 회사는 막 시작한 기업치고 금방 생긴 회사가 아니고 이미 2005년도부터 시작해서 9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9년의 역사를 갖고 연매출 1조 정도 일으키던 회사가 2011년도에 미국 캐나다에 지사를 설립하고 멕시코 그리고 2011년 6월달에 미국과 캐나다에 지사를 설립했잖아요. 미국, 캐나다 이렇게 동시에 같이 붙어 있잖아요. 그죠? 북미 지역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가는 두 개지만 해운군은 한 해운군으로 있습니다. 사업을 해오다가 그 해에 멕시코를 오픈합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강조하는 그 다음에 아시아 최초의 한국을 오게 됐어요. 이게요, 대동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이 이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건 굉장히 흥분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글로벌로 나아갈 수 있는 사업의 기회가 잘 없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우리나라 특별히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뭐라 그러세요? 사업을 하려면 직접 판매 공장이나 특수 판매 공장에 가입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서울시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된다. 하지만 대한민국과 중국을 제외하고는요, 어떤 나라도 허가를 요구하지 않아요. 허가를 받지 않고 그냥 신고만 하게 돼 있고요. 특판이나 직판이나 이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누구나 쉽게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조건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당장 수입이 안 된다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예를 들게요. 석 달치 매출이 예를 들어서 100억이 올라왔다고 가정해볼게요. 내가 회사가 한국에 진출해갖고 직접 판매 공장과 특판에 가입을 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100억의 매출이 올라오면은 100억 중에 35%, 35억은 뭐예요? 수당으로 나가야 돼요. 그리고 직접 판매 공장 끝이면은 40%를 기금으로 이어놔야 돼요. 100억에 40% 얼마예요? 40억이에요.
그럼 두 개 합치면 얼마입니까? 75억을 이미 자금이 묶이는 거예요. 나머지 25억 갖고 뭐예요? 원가 떨어야 되고 유통비, 물류비, 창고 보관료, 사무실 임대료, 직원 월급 이거 다 해야 됩니다. 이익금 이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안 들어올라 한다는 얘기예요. 미리 다른 나라에 먼저 오픈해갖고 들어가갖고 돈 좀 벌어갖고 나중에 들어오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한국에서 시작할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보다 뭐 상관?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런 나라가 우리 위에 있어요. 그럼 우리가 사고하는 이 매출이 뭐예요? 그 나라 매출이 잡히는 이런 형태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얘기는 뭐예요? 한국이 최초로 한국에 오픈한다는 얘기예요. 일본이 오픈하기 전에 한국이 오픈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앞으로 오픈하는 나라들이 전부 다 한국 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글로벌의 기회가 온 거예요. 이것 때문에 어떻습니까? 사업성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흥분하는 거예요. 잠을 못 자겠다는 이유가 얘기 나옵니다. 잠을 자고 싶은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죠? 내만 그런가? 40개 유통되고 있는 국가들입니다. 미국, 캐나다, 멕시코. 원래 이 나라들은 로드샵으로 판매되고 있던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얘기는요. 한국 로드샵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네트워크로 전환하는 단계에서 한국이 먼저 돌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오픈된다 수많은 나라들이 뭐예요? 바이너리 채팅상 한국 밑으로 걸린다는 게 그게 우리로 하여금 기분 좋게 하는 사실입니다. 자, 사회. 시크릿 세임 제품은 사회에서 만들어진다 그러거든요. 그럼 사회가 어디냐면 이렇습니다. 사회는 죽을 살자에 바다 해자를 씁니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과 요르단입니다. 이게 이 반경이 60km 되는 이 지역을 갖고 우리는 사회의 지역이라고 해요. 죽은 바다를 생명체가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이유가 왜 못 사느냐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사회라는 지리적 특징이 해수면 바다면보다도 420m 아래 지역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이렇게 유입되면 밑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더 이상 흘러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닷물이 이렇게 유입되면 뭐예요? 빠져나가야 되는데 못 빠져나가니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이 지역이 전부 사막 지역이거든요. 태양에 의한 정발밖에 안 돼요. 그래서 바닷물이 들어오면 정발하고 바닷물이 들어오면 정발하고 이걸 몇 년 했느냐면 5,000년. 5,000년을 하다 보니까 이 안에는 뭐예요? 소금밭이 있어요. 소금밭이 이 안이 호수안이. 그러니까 이 물의 농도가 일반 바다보다도 7배에서 10배 정도 짠 거예요. 영상보다 작아 죽겠다 이 말입니다. 작으니까 생명체가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까지 버려놨던 이 지역이 지금 각광받고 있는 이유가 뭐냐? 여기는요, 엄청난 이 소금 안에는요, 미네랄이 녹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26가지 미네랄이 녹아있는데 이 중에 12가지 종류의 미네랄은 오직 사회에서 뺏겨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11월달 KBS 생로병사의 비밀에 이 지역이 방영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해요? 각종 피부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사회에 다녀오십시오라고 소개하잖아요. 그래서 연간 50만 명이라는 사람이 이 지역에 즐기기 위해서 가고 있거든요. 돈 있는 사람들이 가면 좋은데 돈이 없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회사의 창업자가 어릴 때부터 이스라엘에서 보고 자란 게 뭐예요? 이 사회를 보고 자랐으니까 이 사회를 가정으로 갖고 들어오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착안해갖고 회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솔트와 미네랄과 지력을 갖고 거예요. 상품화 시킨 게 바로 시크릿이에요. 그래서 백화점이나 유명한 쇼핑몰 센터나 아니면 뭐예요? 공항 면세점에 잘 팔리던 제품들을 네트워크로 전환하면서 공항 면세점보다도 50% 싼 가격에 회원들에게 드리면서 어떻습니까? 사업의 기회를 주겠다고 만든 회사가 시크릿인데 공교롭게도 이 회사가 한국에 세 번째로 들어옴으로 인해갖고 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소위 글로벌로 사업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자, 미네랄 함량 한번 볼까요? 많은 미네랄 중에 사이가 엄청나게 많은 양들을 갖고 있습니다. 염화나트륨의 양은 오히려 3,600가 적고요. 브롬이라는 성분은 무려 200배가 높다는 얘기입니다. 브롬이 하는 성분이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피부에 붙어있는 박테리아를 죽입니다. 그래서 피부 중화작용을 시키고요.
죽어있는 세포를 걷어내고 살아있는 세포를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브롬이라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아토피에 굉장히 탁월하다는 얘기가 여기서 출발합니다. 자, 12가지 제품 중에 미네랄 중에 브롬이 하는 역할들을 제가 잠깐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자, 미네랄이 뭐냐면 여기 있습니다. 뼈, 근육, 피부, 그리고 혈액을 구성하는 주성분이라는 얘기예요. 미네랄을 하는 역할은 우리 몸에 온통 다 반장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미네랄은 인체의 4%밖에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미네랄이 부족하면 일어나는 현상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현상. 그래서 미네랄이 부족하면 어딘가 미네랄을 보충해 와야 돼요. 해오는 방법은 땅속과 바다 속만 미네랄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땅속에 미네랄이 충분히 녹아있는 그 땅에 채소를 먹으면은 우리가 미네랄을 섭취하는데 지금 너무나 토양이 산성화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디서 가와야 됩니다. 결국 속으로부터 가와요. 바다로부터. 사회 미네랄과 모두의 특징을 이렇습니다. 피부 영양 공급과 신진대사 활성화, 피부 트러블을 위해서 적극적인 효과, 혈액 촉진 자극을 뒤크는지 피부 트러블을 위해서 미백 효과, 이런 효과들로 인해 갖고 어떻습니까? 시크릿이 다른 브랜드들하고 특별하다. 자, 생산은 어디서 하느냐? 로레알에서. 자, 이 로레알은 왜 잘 안 볼게요? 왜 뒤로는 빡 안 돼요? 한 번만 보여주세요. 로레알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로레알은 화장품 판매량의 1위입니다. 세계 1위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샤넬이 12위고요. 메리케인이 15위입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원래 이 회사는 역사가 120년입니다. 1년에 일어나는 매출이 33조예요. 그러면 시크릿이 매출이 1조밖에 안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로레알의 본사는 프랑스에 있어요. 프랑스에 있는 로레알이 왜 이스라엘 사해 지역에 공장을 지어갖고 시크릿 제품을 거기서 만들어갖고 메이드 인 이스라엘로 줄까요? 33조나 일으키는 회사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시크릿 회사의 발전성입니다. 이 회사가 엄청나게 큰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레알이 이스라엘의 공장을 만들어갖고 뭐예요? 생산을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기업하는 입장 같으면은 발전 없고 예를 들어서 앞으로 전망 없는 데 투자할까요? 안 하잖아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로레알이 직접 ODM 방식으로 만들어갖고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회의 특징은 이거예요. 여러 가지 있는 것 중에 그 중에 최고 중요한 게 파라벤-프리입니다. 파라벤이 없습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제품에는요, 파라벤-프리라는 마크를 찍어갖고 나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만약에 문제가 있다 할 경우에 어떻습니까? 소비자가 소송을 하면 회사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 갖고. 근데 찍어낸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화장품에는요, 파라벤이 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광고제가 안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반 화장품 회사는 뭐예요? 석유에서 추출하는 파라벤을 씁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솔트 자체가 천연 방부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크를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생산 한번 볼까요? 제품들을 볼게요. 2005년도에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쭉 만들다가 2009년도 돼갖고 로레알이 들어오면서 이제 용기도 좀 바뀌고 좀 고급화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2012년 정도 돼갖고 골드라인까지 나왔습니다. 이 골드라인은요, 24K 금가루가 들어가 있습니다. 조금 더 분석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라인들을 보면은 블루라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훨씬 더 안티에이징 제품이 그린 라인입니다. 그리고 얼굴에 바르는 팩 종류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톡스나 필러를 하러 가기 전에 이 제품을 한번 먼저 써보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거짓말처럼요, 15분 정도 지나면요, 주름이 개선되는 걸 여러분들 확실히 본인 직접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골드라인. 네. 지금 개발되어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화이팅 제품이 개발되어 있고요. 치약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달 내로 이스라엘 로레알을 관장하는 와저 회장이 한국에 돌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뭘 할 거냐? 공장을 유치합니다. 자, 향후로 앞으로 시크릿에서 생산될 제품이 약 40여 종류가 추가로 더 나옵니다. 개발되어 나오는데 먹는 미네랄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모태 회장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여러 가지의 제품을 한국에서 생산합니다. 아, 처음 들어요?
네. 왜 얘기는 몰라요? 앞으로 많은 제품을 한국에서 생산합니다. 그래서 시크릿이라는 회사가 한국 경제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기에 고용 인력을 창출시켜주고 물건 만들어가 외국에 팔릴 때마다 뭐예요? 세금을 한국에서 받게 만들어주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만들어가 해외에 팔리고 있는 제품 한 개 있습니다. 뭐예요? 예, 퍼핑블러. 하게 손터되는 거. 예. 네일키어. 반짝반짝대는 거, 이게 네일키어. 이건 지금 한국에서 생산해가 전 세계 시크릿에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제품을 한국에서 생산하기 위해 갖고 어떤 공장을 상대로 ODM 방식을 줄까? 그거 물세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한국에 물류기지를 줍니다. 아시아가 한국으로부터 오픈됐으니까 모든 제품이 이스라엘에서 만들어진 전부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부터 어떻습니까? 일본도 가고 필리핀도 가고 말레이시아도 가고 이렇게 나가는 이런 시스템을 갖춰놓습니다. 일반 네트워크 회사하고 틀린 거예요. 그게 바로 시크릿입니다. 자, 이미 세계 유명한 잡지에서는요, 시크릿 제품이 많이 소개되어 있고, 유명한 연예인들이 많이 쓰고 있습니다. 유명한 배우나 연예인들이. 이거, 에마 왓슨. 잘못됐어요? 아니, 발음이. 엠마 왓슨 맞는데요? 아니에요? 아, 얘기를 해주세요. 틀리세요? 맞아요. 아,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도 웃었다 싶어. 내 얘기가 안 하네. 뭐 커다 이런.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배우들도 많이 쓰고 있고요. 앞으로요, 스타 마케팅이 돼갖고, 우리나라 연예인들이 모델로 많이 등장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 주관은 좀 틀려요. 저는 사실 우리 회원들 중에 너무나 아름답고 이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을 시크릿 모델로 아니면 시크릿의 대표 주자로 광고 모델로 내자는 게 제 지론인데, 아, 또 회사는 안 그래요. 이 스타 마케팅이 역할이 좀 큰 거죠. 아, 기왕이면 100불 나가면 저도 한번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보다는 200원이가 낫다 그래요. 아, 세계 일본 사람, 최고 잘 되는 사람은 필요 없고 200원이 낫다 하니까 할 말이 없죠.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우리 김나인 사장님들이 이쁘신 분들이 모델들 뭐 얼마나 좋을 거예요. 많거든요, 사실은. 예, 그런 분들이 시크릿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하시면 참 좋을 건데 경영자도 또 틀린 생각을 하고. 자, 지금부터 돈 얘기해 드립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미래는 돈 없으면 어려운 시기가 옵니다. 그죠? 여러분 주위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수레 끌고 파리 주러 가시는 모습이 친근하게 느껴지지만 그게 내일이 된다면 그 가슴 아픈 일이에요. 네.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최고 높은 나라가 또 우리나라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앞으로 점점 멀어집니다. 지금 발표됐죠? 자동차 세가 배로 올라간다. 네. 반백성도 오르고 공공요금 오르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간접 자본금이 올라갑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올릴까요? 돈이 없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그 나라에 뭐예요? 복지정책을 쓸 수 있거든요. 결국은 생명의 연장, 그죠? 나이 든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는데 그 사람들도 그 뭔가 먹고 살도록 국가가 책임져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목숨만 부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려고 하면은 뭔가 자원이 있어야 되는데 자원이 어디서 나올까요? 결국 다른 데서 갖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동차세를 올린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자동차 타는 사람부터 만만 찾습니다.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자동차세가 내로 오르면 내 수익이 내로 늡니까? 그러면 삶이 사면서 살아요. 기분 나쁘고 빈곤하다는 얘기. 그런 시대가 오기 때문에 뭐예요? 돈벌이 볼게요. 시크릿에서는 보너스 딱 4가지입니다. 후원 보너스, 그 다음 추첨 매칭 보너스, 직급 성취 보너스. 요 3가지 보너스는 매주 주는 주급입니다. 그리고 직급 유지 보너스. 요거는 4주간 유지했을 때 주는 보너스에 한 달에 한 번씩 주는 월급 개념입니다. 그래서 보너스 가지수가 4가지예요. 어떤 분들은 아이고 4가지밖에 안 주나 이런 얘기하죠. 여러분 보너스 가지수가 많이 준다는 얘기는 회사가 인정한 문제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어차피 우리나라 법에는 공정거래법상 매출의 35% 이상을 못 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35% 갖고 마케팅을 나가야 되는데 가지수가 10가지 준다 이 얘기는 뭐예요? 10가지를 내가 만족 다 해야 35%다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내가 5가지밖에 완전 뭐하면 뭐예요? 못 받는 5가지는 회사가 딱 주변에 엮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마케팅 구조는요. 심플하고 단순할수록
사업자가 유리한 구조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보너스 가지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훨씬 유리합니다. 나 한 개 했으면 최고 좋은 것 같아요. 네. 한 개만 만져도 3,500원 다 받아보잖아요. 자, 첫째요. 후원 보너스부터 볼게요. 혼자서 하는 보너스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업은. 팀을 이뤄서 하는 보너스다. 이런 얘기예요. 자, 한번 볼게요. 나라는 사람이 여러분 전부 다 크라운 로얄 가시라고요. 이 마크가, 이 배지가 크라운 로얄 배지입니다. 전 세계에 한 사람만 갖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접니다. 여러분 이 핀 가셔야 돼요. 이 핀 가시면요 수익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볼게요. 바이너리라고 그랬잖아요. 두 줄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쪽 줄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 사람씩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럼 그 사람도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어떤 결과가 좋아지냐면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그림 그려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 매출이 많은 지역을 갖고 대실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적게 일어나는 데를 소실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이 두 줄, 이쪽 매출 이렇게 나눠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소실적 1에 대실적 2의 매출로 차감한다는 내용이고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소실적 매출이 예를 들어서 2,900BB 비즈니스 볼륨, 대실적이 6,000이었다고 가정할게요. 자, 그러면 모든 보너스는 소실적 기준으로 주는데 어떻게 주느냐? 500점 단위로 차감을 합니다. 그러면 2,500은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500점 단위로 차감하면 2,900은 2,500에 딱 끊깁니다. 그럼 남은 400이 있죠. 400은 사라지는 게 아니고 뭐야? 무한 누적이 됩니다. 이렇게. 다음 주로 이월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소실적이 1이 2,500이면 대실적 2가 되려면 여기서는 5,00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000 빼준 나머지 1,000이 뭐예요? 이월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2,500원 몇 프로에 해당되느냐? 15%에 해당되는데 이게 보면은 소실적 매출에 보너스는 10% 받는 사람이 있고 15% 받는 사람이 있고 두 개로 나눠집니다. 이 소실적 매출에 10% 받는 사람이 있고 15% 받는 사람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자, 5%의 차이예요. 5%의 차이지만 실제 내가 받는 보너스를 보면요. 50%를 더 받을 거냐 적게 받을 거냐 그 차이로 나눠집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1,000만원에 10%, 예를 1,000만원에 10%가 좀 100만원이죠. 1,000만원에 15% 얼마예요? 150원. 그래서 네트워크 사업, 특히 시크릿 사업은 빨리 내가 15% 수준에 들어가는 게 관건입니다. 그럼 15% 누구부터 주느냐? 브론즈라는 직급부터 줍니다. 브론즈가 뭐냐? 시크릿에서 최고 첫 번째 직급입니다. 최고 쉬운 직급. 그 직급부터는 15% 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2,500원, 브론즈는 2,000점, 2,000점 되면은 브론즈거든요. 그러니까 2,500이면은 당연히 15% 되는 거예요. 그럼 375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37만 5천 원을 이번 주에 받습니다, 제가. 자, 그럼 그 다음 주가 되면요. 그 다음 주에 이쪽 줄에 일어나는 매출과 이쪽 줄에 일어나는 매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새로 일어나는 매출과 이월되는 매출이 합산되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대로 합산되고 여기는 여기대로 합산되고 나면 어때요? 그 결과치를 두고 많은 데는 대실적, 적은 데는 소실적이라고 나누겠죠. 그래서 다시 500점 단위로 계산합니다. 500점 단위로 계산해갖고 거기에 합당한 보너스를 또 줍니다. 계속 이렇게 주다 보면 어떤 현상들이 발생되느냐면 이 소실적 매출이 16만 6,500점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갖고 우리는 주극점에 들어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볼게요. 시간이 지나고 나라들이 이렇게 붙기 시작하면 국가들의 매출은 장난이 아니죠. 한 국가의 매출이 100억도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요. 100억이 소실적 매출은 100억입니다. 내가 사업하기 전에 내가 한 뒤에 국가가 돌아가고 그럼 100억이 곱하기 15%면 15억이에요. 그러면 나라가 붙기 전에 일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15억을 받았고 회사는 망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바이너리 두 줄을 채택하고 있는 회사들은 필히 주극점 제도를 운영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소실적 매출이 아무리 많아도 한 주에 줄 수 있는 소위 한 단 금액을 정해놨다는 거예요. 얼마? 25,00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500만 원 이상은 못 받습니다. 한 주에 2,500만 원이니까 4주 같으면 얼마예요? 1억. 그래서 후원 보너스는 누구나 먼저 시작했던 나중에 시작했던 주극점에 들어가면 뭐예요? 전부 다 1억이 맥시멈. 1억 이상은 못 받습니다. 이해되세요? 1억 이상 안 줍니다. 아무리 몇천만 원.
1억 별로 마음에 안 드죠? 혹시 1억을 이렇게 손으로 막 세어본 사람 있으면 만원짜리 답을 안 놓고 1억을 막 재놓고 헤아려 본 사람 없어요? 이제는 가니까 한국 계시더라고요. 그 어느 정도 그렇게 하루 종일 셰프가 손가락 아파 나나부터 그만큼 큰 돈입니다. 제가 아까 저녁을 보고 대백터라 되가는데요. 저녁 따라 가니까 사람이 없어요. 좀 한산해. 그래서 내가 가방을 들고 가는 게 모든 녀석의 시선이 지금 쫙 돌아요. 저는 백화점에 생리를 합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들어가는 사람들은요, 특히 더 주목을 해요. 요즘 백화점에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특히 명품관에 여성들이 와서 쇼핑을 마음껏 즐기는 루비통 가봤거든요. 가방인데 실명말 주세요. 저쪽 딱 가고 샤넬에 가고 어떻습니까? 이거 얼마예요? 이거 사세요. 저 갖고 스카프 벌면 300만 주세요. 이만큼 들으면 카드가 막 끌고 다 간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와, 외출로 좋지 않은데. 좋은데. 한 2주일간을 매장에 아가씨들이 없습니다. 긴장합니다. 왜냐면은 그 다음날에 쇼핑했던 이 물건을 아저씨가 들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우리 집 사람이요 이래요. 지금 백화점에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 달간 그 사람이 안 나타나잖아요. 그때부터 궁금해요. 아 그분이 진땡이구나 막 이래갖고 그분이 좀 빨리 왔으면 왜 그분이 다시 오면 매출이 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다 그분이 어느 날 탁 등장한 거죠. 수많은 명품 매장의 아가씨들이 어떻습니까? 아이고 사모님 오셨어요 이렇게 합니다. 예. 그러면 한 1억 정도 매달 들어오면 그만할 만하겠죠. 예. 부족하신 분들 위해서 2차 보너스를 또 드릴게요. 다음 보너스는 매칭 보너스. 추천 매칭 보너스인데 무슨 얘기냐면 내가 마이더를 시작하면서 추천을 했어요. 이분하고 이분을 추천했습니다. 그분들이 피인이 되는 순간부터 어떻습니까? 데이트에 보너스가 주어집니다. 단 나도 피인이 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걸 갖고 추천 매칭 보너스를 한번 볼게요. 자, 내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갖고 이쪽 줄에 보면은 1번, 2번, 3번, 4번을 후원했어요. 이분 후원하고 이분 후원하고 쭉 했습니다. 하고 난 뒤에 이분들이 직급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브론즈, 실버, 골드, 플래티넘 된다고 가정할게요. 직급이 안 되면 보너스를 안 주거든요. 자, 그래서 직급이 나왔을 때는 나로부터 첫 번째 직급이 나온 사람을 1대라고 얘기합니다. 나로부터 두 번째 해당되는 사람은 2대, 그리고 3대, 4대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추천 매칭 보너스는 4대까지 줍니다. 자, 그러면 이쪽 줄이 있듯이 이쪽 줄에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쪽 줄에도 내가 후원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이 나로부터 첫 번째 직급이 이쪽 줄에 나오면 이분이 1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4대가 딱 정해졌을 때 그 다음부터는 뭐가 나오냐면 내 직급이 어떤 직급이냐에 따라서 내가 받는 보너스가 틀립니다. 4대까지 주는데 내가 몇 대를 받을 거냐 한번 볼게요. 나의 직급이 브론즈예요. 브론즈나 로얄, 소브라 시크릿에서 최고 첫 번째 직급이거나 두 번째 직급이 되면요 1대 이분들이 받는 후원 보너스의 20%를 회사에서 줍니다. 잘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시간이 지나갖고 주국점에 도달했어요. 주국점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한 달에 받는 보너스가 얼마라는 얘기예요? 이분은 후원 보너스 1억이잖아요. 1억에 20% 누구 얼마입니까? 2천만 원. 이 사람 주국점, 이 사람 주국점이 되면 1대에 20% 받으니까 2천, 2천, 4천을 내가 받는다는 얘기예요. 브론즈, 로얄만 돼도.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내 직급이 이 직급 브론즈, 로얄 위의 직급이 바로 실버, 골드라는 직급이거든요. 내가 실버, 골드가 되면은 1대에 이분들이 받은 후원 보너스의 20% 하고 또 줄게. 뭘 주느냐? 2대에 이분들이 받는 후원 보너스의 10%를 또 주겠다는 얘기예요. 잘 볼게요. 1대는 나로부터 이렇게 두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자기로부터 이렇게 두 줄에 한 명 더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분도 이게 한 명 더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2대가 몇 명 돼요? 사실은 4명입니다. 그러면 이 4명이 시간이 지나가 다 주국점에 들어가면 얼마예요? 1억씩 받잖아요. 1억에 10%씩 같은 거 얼마입니까? 1,000만 원씩 아닙니까? 4사람이 얼마예요? 4천. 그럼 내가 실버나 골드만 해도 뭐예요? 여기 또 4천 뽑았는데 1대 4천, 2천, 2대 4천. 자, 그러면 나의 직급이 그 다음 직급은 플래티늄 루비입니다. 내 직급이 나의 직급이 플래티늄 루비가 됐다면 3대까지 준다는 얘기입니다. 3대는 결국
4명, 8명. 8명이랑 10% 또 왔습니다. 시간이 지나 중국제도가 8천이에요.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이상 되면요. 이럴 때 20% 받고 2대 10% 받고 3대 10% 받고 4대 또 10% 받는데 4대 몇 명이야? 여기 8명이 총 16명이에요. 16명에 대한 10%또 받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고 추천 매칭 보너스는 내가 단지 딱 2사람만 후원했는데도 내가 받을 수 있는 맥시멈 금액은 3억 2천 원. 2사람 후원했는데. 자, 그러면 이게 다 아니야? 아니에요? 내가 더 하면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처음 할 때는 사람 잘 안 해요. 니 잘 되나? 하고 속 부해지는 전화가 한 번씩 오죠, 그죠? 그 뜻은요, 2가지 뜻이다. 안 되지, 이런 게 하나 있고. 또 한국어는 어떻습니까? 내가 억수로 반대했는데, 남 얘기 들어보기 니 잘 된다는 얘기 들었는데, 막 지금 좀 한번 내보고 탁 터치 한번 해보고, 어디 제가 한번 해볼 낀데, 이런 생각하고 잘 되나 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어떻습니까? 그래, 하자라고 해갖고 이분을 시작에 이 밑에 툭 돌았어요. 12월 달에 일본에 오픈입니다. 일본에 내벤또 니카무라상을 후원해갖고 여기 딱 달았습니다. 그러면 내벤또 니카무라상이 브론즈 되는 순간부터 뭐예요? 다시 이때부터 일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너스는 무한대입니다. 굉장히 큰 보너스입니다. 내가 후원하는 만큼 어떻습니까? 후원해갖고 그분들이 피인이 되는 순간부터 내가 다이아몬드다 하면 그분들부터 1대에서 4대까지 또 만든 거예요. 굉장히 큰 보너스입니다. 이제 시크릿이요. 시혜가 이제 매년 안 되잖아요. 이거 앞으로 한 10년 정도 지나면 이 추천 매칭 보너스는 어마어마합니다. 한번 도전 한번 해보십시오. 어느 정도까지 받을 수 있는지. 네. 시험 한번 해봐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너스가 직급 성취 보너스예요. 자, 직급 성취 보너스는 우리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회사를 갔는데, 그죠? 내가 승진할 때마다, 승급할 때마다 원타임으로 주는 보너스예요. 11단계가 있습니다. 근데 승급의 기준이 이렇습니다. 항상 3주, 2월, 4주 합산점 적습니다. 이게 다른 브랜드하고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요, 다른 브랜드는 통상적으로 이렇습니다. 평가하는 기준은 월말 마감의 기준이에요. 보험회사 그렇죠? 자동차회사 그렇죠? 다른 데도 다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월말까지 맞추지 못하면 월초 되면 다시 뭐 제로로부터 출발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음달 제로부터 출발하면 어떻습니까? 아까우니까 월말에 어떻습니까? 일명 배팅이나 사재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혹시 네트워크 마케팅을 좀 오래 했다는 사람도 있죠? 다 네트워크에. 그 사람들 집에 가면요 항상 문 방문하는 잠겨져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본인이 마감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배팅하고 사재기를 누르는 동안. 자, 문제는 뭐예요? 그분들이 월말 마감을 한다고 했던 그 행위들 때문에 카드 대금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그런 사례들이 엄청 많습니다. 심지어요, 자다 보면 어떻습니까? 저쪽 방에 있는 물건이 막 날아와갖고 내가 자고 있는 방을 막 누릴 때도 있습니다. 바위 누릴 때도 있다니까요. 그래 하다가 그만둘 경우에 하는 얘기가 뭐예요? 몇천만 원 들어 못 나오죠. 대부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지켜받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 니도 하면 안 된대 이래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분들 얘기가 나쁜 거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는 방법론에서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시크릿은 뭐예요? 4주를 합산해가 평가를 하는데 3주를 이걸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는 뭡니까?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주 5주가 되면요. 먼저 했는 매출이 없어지고 2주, 3주, 4주 매출을 안고 넘어와갖고 5주하고 이렇게 합산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주 6주가 되면 뭐예요? 다시 2주 매출을 딱 이렇게 없애고 3주, 4주, 4주 매출, 3, 4주 이 매출을 안고 넘어와갖고 2월 해갖고 4주 이렇게 합산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로부터 출발하는 건 없습니다. 항상 3주 매출을 안고 넘어오고 있는 건 어떻습니까? 구티어 사재기나 배팅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시크릿은 마감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어거지로 마감하는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번 주에 못하면 다음 주에 할 수 있으니까. 주겠다는 보너스 아닙니까? 내가 때가 되면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티어 사재기하고 이런 거 안 합니다, 지금. 단 우리는 뭐예요? 매달 10만 원만 쓸 뿐입니다. 왜? 왜 써야 되느냐? 10만 원씩 사용을 해야 좌우 매출을 무한 누적을 시켜주겠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한번 볼게요. 직급이 이렇습니다. 11단계가 있습니다. 최고 첫 번째 단계 브론즈입니다. 본인이 브론즈 되면 축하금으로 12만 5천 줍니다. 125달러. 로얄이 되면은 50만 원, 실버 100만 원, 골드 150만 원, 플래티넘 300, 루비 400,
다이아몬드 되면 700만 원까지 원타임으로 줍니다. 자, 그럼 볼게요. 내가 이번 주에 브론즈 했어요. 다음 주에 실버가 딱 됐습니다. 그러면요, 이 돈을 한 번에 줍니다. 그러면 그 다음 주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원태에서 한국에 왔어요. 내가 맞았죠. 블루가 4천만 주는 거 맞지? 4만 원. 맞대. 근데 블루 맞지? 맞대. 근데 왜 1천만 원밖에 안 주는 거야? 3천만 원 줘야 안 되니까 맞대. 언제 줄 건데 6개월 뒤에 나눠줘. 그래서 내가 무슨 놈의 피 보너스를 할부 주는다고.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먹튀 때문에 그래.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그 말은 맞아. 자, 그러면 여기 있는 크라운 로얄은 10억을 줘요. 양은 왜 준지 아십니까? 25% 먼저 줍니다. 그리고 75%는요 1년에 나눠줍니다. 52주에 나눠줍니다. 자, 그래서 미국에서는 회사가 생긴 지 얼마 안 되잖아요. 회사가 만들어 놓고 이 플랜을 만들어 놓고 설마 빨리 오겠나 있겠는데 미국에서 최고 높은 사람이 하나 있어요. 잔 말론이라고 있어요. 잔 말론이 크라운이에요. 그 친구는요 한국이 오픈되면서 한국에 한 줄 탁 붙어버려서 어떻습니까? 크라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작년에 설명하는 거 보면 항상 일어납니다. 우리가 크라운 이상 가락하면 국가가 오픈되고 우리 밑에 붙어야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아무 국가도 붙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에 크라운이 딱 나온 거죠. 네. 여기도 박성환 사장님이 크라운 됐잖아요. 국가도 오픈 안 했는데 그리고 크라운 로얄에 당선되고 전 세계적으로 한 명. 접니다. 우리 이해가 안 된대요. 이번에 정부는 사실 브론즈 세미나 때 아이작이 와갖고 지금 한 얘기가 있어요. 내보고 오바마 말아요. 오바마. 네. 오바마 있잖아요. 미국에서는 오바마 다음으로 인기 있는 사람이 오바마 나라입니다. 내가 무슨 뜻이냐고 얘기하니까 미국에는 이런 게 많아요. 소위 말해서 미혼모 굉장히 많고 홀로 사는 이혼녀들이 굉장히 많대요. 개방주기 때문에. 그래서 걔들이요, 특히 남자들이 이렇게 이혼하면 양육비를 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네트워크에 종사한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성공해나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고요. 왜냐하면 모든 그런지가 미국으로부터 출발하잖아요. 미국으로부터 출발하는 전 세계의 매출이 전부 다 저런 매출이니까 여기는요 100만 장자, 1000만 장자, 1억만 장자가 미국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글로벌의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걸 못 받았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저보고 하는 얘기가 미국에 이번 11월 달 돌을 때 정말로 경비가 철두철미하게 서야 된다 이런 얘기하고 왜 이유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크라운 로얄은 정말 후회합니다. 이건 근데 한국에서는 크라운 로얄이 나왔다고 해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막 나가니까 어떻습니까? 진짜 맞나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내보고 어떻습니까? 미국에 들어오면 소녀라도 한번 잡아볼 사람이 한 10,000명이 줄 서 있대요. 그래서 조심하라. 잘못하면 납치당할 수 있다. 처음에 저 농담으로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만큼 미국 페이스북에 들어가 보면요. 시크릿 하시는 분들이 꿈들이 굉장히 큰 거예요. 예. 우리나라에 이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크라운 로얄 가야 돼요. 크라운 로얄 가면요.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52주에 나눠주는 매주 들어오는 핀 보너스 있죠. 그게 틀리겠다. 저는 여기서부터 이까지 다 봤거든요. 이게 한 주에 한 4,600쯤 한 주에 핀 보너스만. 물론 이거는 6개월 나오겠죠. 이것도 6개월 나오다가 6개월 나오면 떨어지겠죠. 요거까지 다 합해갖고 제가 요거 되고 동시에 막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굉장한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후원 보너스가 주국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2,500 아닙니까? 추천 매칭 보너스가 뭐예요? 저 그룹에는 왼쪽에 크라운이 3조고 우측에 크라운이 2조 아닙니까? 그리고 제 그룹 내에는 55조의 다이아몬드 이상이 있습니다. 굉장히 큽니다. 55조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전체 합하면 한 70조 정도 됩니까? 그 중에 55조가 제 그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장난 아닙니다. 제가 과거에 A사 사업을 10년 이상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A사 사업을 10년 이상 하다가 내독이 싫어갖고 떠나갔거든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매달 월말에 마감해야 되는 부분부터 시작해갖고 나는 돈 되는데 파트너가 돈 안 되는 그 괴로움, 막 수많은 것들이 짬뽕이 되면서 이제 죽어도 이거 안 해야 되겠다라고 손을 놓고 10년 동안 안 하고 있다가 시크릿이 온 거예요. 2013년 1월달에 박재청 사장 저한테 와서 시크릿을 얘기했어요. 근데 저는 박재청 사장 얘기 듣고 바로 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저하고 고향 친구예요. 제가 A사 사업을 가르쳐줘서 그분이 다이아몬드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사업을 11년 하다 그만두면서 앞으로 이런 건 죽어도 하지 말자고 그랬거든요. 그래, 안 하겠다 하고 자기는 보험회사를 하고 나는 자동차를 갔단 말이에요. 근데 10년 뒤에 나타나고 또 시크릿에 얘기하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그 친구가 잘한 게 있어요. 많은 회사를 분석하겠다는 게 내가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동기가 됐고요. 제가 정확하게 분석해보고 이건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뒤부터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누구나 파트너가 돈 되는 일을 해야 되겠다고, 파트너가 돈 되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그게 사실 첫 번째 관건이었습니다. 네트워크 사업은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뭘 착각하느냐면, 내가 소개해 줬습니다, 파트너들에게. 그분보다 내가 더 높은 핀이 되어야 되고, 그분보다 내가 더 많은 보너스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요, 사업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자, 볼게요. 내가 이렇게 두 분을 소개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내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돼요. 내보다 돈을 더 많이 벌면요, 이 사업 그만둘까요? 안 그만둘까요? 안 그만두죠. 예를 들어서 사장님이 한 주에 2,000씩 받는다. 그럼 내가 그만해라. 그만둘까요? 그만 안 돼요. 그만두는 이유가 뭐예요?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만둬요. 그러면 이분이 돈 되게 만들려면 뭐예요? 내가 끊임없이 지원하고 도와주고 이걸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하려면 뭐예요? 내가 이 사람이 좋아야 돼요. 내가 이 사람 딱 보는데 저 밑까지 싫으면 죽겠어. 그러면 도와줄까요? 안 도와줄까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안 생겨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야.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야.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애인이야.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 정말 잘 되도록 계속 지원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이 사업을 할 때 여러분 딱 두 사람만 하면 되잖아요. 마이너리는 딱 두 사람인데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되느냐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그분을 끊임없이 지원하고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건 뭐예요? 파트너의 머슴이 되겠다, 이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파트너가 성공할 수 있게끔 어떻습니까? 그 머슴 역할을 기꺼이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파트너도 성공하고 나도 성공하는 거예요. 잘 한번 볼게요. 대구에서 최고 1호의 다이아몬드는요, 이종창 사장님이 된 거예요. 이종창 사장님이 최고 먼저 다이아몬드 됐어요. 저는 이종창 사장님 위에 있었어요. 그럼 내가 기분 나빴을까요? 좋았을까요? 억수로 좋았어요. 왜? 이분이 돈을 많이 벌고 어떻습니까? 내가 추천 매칭 보너스도 많이 올려줄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구조가. 근데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블루 다이아몬드를 내가 먼저 됐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박지성 사장님 다시 레드 다이아몬드 먼저 됐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뭐예요? 또 내가 크라운이 되고, 내가 크라운 로얄이 되면서 이분이 크라운이 된 거예요. 잘 볼게요. 이 사업은 얼마나 내가 두 사람을 성공시키냐에 따라서 내가 성공하는 비즈니스예요. 그래서 파트너를 성공시키는 비즈니스, 그게 이 사업의 관건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은 필요 없잖아요. 두 사람, 세상에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함께 마음을 나누는 두 사람이 없다면요, 인생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보아요. 정말이에요. 어떤 사람 저한테 얘기해요. 한 사람이 생기는데 한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자, 사업하지 마라. 이 사람은 둘이가 돼야 되는데 한 사람이 뿌이면 그럼 한 사람은 내가 해줘요? 어떤 사람은 사장님 저는요 빌드필 살 돈이 없는데 이거 하지 말아요. 무해라 말이에요. 사업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그분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노력할 거냐, 그게 관건입니다. 그게 안 되면 이 비즈니스 안 됩니다. 자, 이 사업은 브론즈 게임이에요. 브론즈가 되는 게임인데, 브론즈는 나로부터 어떻습니까? 이렇게 내가 빌드팩을 써보고 좋으면 두 사람에게 얘기하듯이 이분도 어떻습니까? 자기도 두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예요, 사실. 4조 안에 이 그림이 그려지면 브론즈예요. 브론즈 위에 이제 로얄, 실버, 골드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빌드팩 우리나라에 지금 한 38가지 제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중에 18종 제품을 묶어갖고 700비비로 해갖고 이렇게 제품을 섹터를 구성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빌드팩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시크릿 사업 최고의 핵심은 이겁니다.
대한민국 시장에서 뭘 얘기하느냐. 바로 시장의 선점입니다. 한 넷떡이 회사가 한국에가 돌아가고 한국 꼭대기만 있어도 선점해도 어떻습니까? 돈을 벌어요. 예를 들면요. A사 91년도 돌을 때 수많은 사람이 피라미시라고 얘기할 때 그때 미국에서 건너온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 지역에 사업을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22년이 지난 지금은 얼마씩 받느냐? 30억에서 50억 받습니다. 일간. 자, 그러면은 시크릿은 뭐예요? 한국에 위에 서 있는 게 아니고 아시아 전체 시장에 선점하는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사업성이 굉장히 크답니다. 1년에 저희들 여행도 3번 다닙니다. 좋아하는 사람하고 여행을 3번씩 다니면 얼마나 행복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 혼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 사람 내게 엄청나게 스트레스 줍니다. 심지어 같이 여행하는 점수가 되면요. 공항에서 만나는 순간부터 스트레스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부터 어떻습니까? 그분이 발라는 루즈 색깔만 보다 너무 이뻐 죽어요. 아, 루즈 색깔 이러잖아. 내가 싫어하는 사람 바르면 그 루즈 색깔도요. 정말 보기 쉽습니다. 귀걸이가 출렁출렁 하면 어떻습니까? 아유, 귀 떨어지겠다. 좋아하는 사람하고 가십시오. 그러면은 여행을 다닐 때 이랬습니다. 작년 우리가 밤에 갔을 때 여행입니다. 네. 저변수 보다가 이거 흰머리고 이렇게 정신없겠죠? 네, 원래 내가 야입니다. 원래 제가 사업할 때 이 모습이었습니다. 제 딸이고요, 제 와이프고요. 제 딸은 지금 루비예요. 밤 갔을 때 모습입니다. 아, 이게 나오네요. 이 산발된 머리 하면 김혜경 블루 다이몬드, 권은정 블루 다이몬드예요. 김수정 블루 다이몬드. 네, 호텔 위에서 바라본 전경입니다. 예, 해변가고요. 네, 호텔 위에서 찍은 거고요. 와, 배수입 하시는 우리 박지창 사장이 나오네요. 이게 밤의 여행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의 여행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뜬다 그랬잖아요. 뜬다. 그 안에 붕붕 뜬다 그랬잖아요. 예, 시크릿이나 책자를 보면서 이렇게 뜨고 있으면 이게 접니다. 예, 많이 보던 얼굴이 접니다. 김명순 사장이에요. 예. 범죄와의 전쟁 한번 표현해봤습니다. 여기 보면은 다이몬드 도정만 사장님, 김영순 사장님, 김한석 사장님. 자, 이래가 배 딱 내밀고 돌립니다. 예. 배보세요, 배. 오늘 노출시켜 뜹니다. 전부 다 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야가 제가 서 있는 게 아니고요. 붕 뜬 상태에서 오리발로 이렇게 막 계속 반지를 하는 겁니다. 예. 다른 사람이 누워있고, 제하고 다른 사람 둘이만 이제 서 있습니다. 서 있는 게 아니고, 떠 있는 거예요. 예. 누워있는 사람이 일어서려고 하면 김한석 사장님, 이게 박승라이네. 누워있는 사람이 다시 일어서려고 하면 이거 실급 아니에요. 이게 잘 발휘가, 이게 안 돼요. 막 이래 하다가, 이 물이 튀어가고 눈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때 막, 이렇게 하면 그래서 본사 직원들은 항상 물을 들고 다닙니다. 하루 동안 막 하고 그걸 막 벗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작거든요. 정말 통증 심합니다. 예. 이 기독교인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통곡의 벽이라고 있죠. 예. 예. 이게 보면은 이게 종이 쪼가리 이런 게 막 엎여 있죠. 이게 자기들의 소원을 담았는 이런 통곡의 벽에서 기도하는 모습. 혜택이 뭐 쓰레기통에 있는. 네. 여기 보면은 조현아 사장님, 여기에 이정찬 사장, 박희창, 김혜경, 여기는 김상만 사장님, 뭐 이런 식으로. 네. 여전히 어디 가든 누워있는 건 접니다. 자, 좋아하는 사람하고 같이 여행을 간다. 그건 굉장히 행복합니다. 자. 꿈이 있으시면 You have dream이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꿈이 있으세요? 다음 문구를 보여드릴게요. Secret is your dream. 시크릿은 당신의 꿈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요? 시크릿은 당신 인생의 한 줄기 빛이 되죠.
내가 오늘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나의 오늘의 모습은 과거에 내가 택했던 수단 때문에 오늘의 내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런 얘기입니다. 과거 그때를 보면서요. 저 시절 다시 하자. 다시 한번 보자. 저 때가 좋았는데라고 소리치고. 하지만요. 과거는 항상 그 상태로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요. 항상 미래를 봅니다. 미래를 보면서 그 미래는 어떻습니까? 서서히 다가오지만 뭐예요? 그걸 준비합니다. 그 미래가 현실이 됐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때 할 거야. 또 후회. 그래서 과거 내가 택했던 수단 때문에 오늘이 있다면 미래의 모습은 뭐예요? 지금부터 내가 어떤 수단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미래의 모습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시크릿이 한국에 2012년 8월달에 왔어요. 저는 2013년 1월달부터 시크릿을 알아보기 시작했고요. 2014년 9월이 되면서 20개월 이 비즈니스를 진행해왔습니다. 진행해오면서 결코 쉽게 오지는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을 증명해왔습니다. 많은 사람을 만났고요. 시크릿을 얘기했고 함께 성공해보자고 소리쳤습니다. 1월달부터 작년 7월달까지 받았던 보너스가 70만 원밖에 되지 않고 다 빼고 그래도 저는 이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왜? 왜요? 제가 이제까지 다른 수단으로 살아왔는데 방법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시크릿이라는 비전을 보고 어떻습니까? 내가 이 수단을 통해서 성공해보겠다는 강한 욕구가 있으면서 그 세월을 견뎠습니다. 그리고 7개월이 지나고 20개월이 지난 지금 뭐예요? 전 세계에서 한 명 빼뿐 퀸으로 탄생됐어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제 그룹에는요. 저로부터 55명의 다이아몬드 이상이 있어요. 이 얘기는 이미 해봐왔다는 얘기예요. 되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예요? 내가 조금 부족하지만 뭐예요? 스폰서나 업라인들의 그 힘으로 의해서 나도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믿으시는 분들은요. 삶이 분명히 바뀌어진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구를 써놨습니다. Secret is the light of your life. 시크릿은 당신 인생의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다. 이 사실을 믿으시는 분만은요. 저와 함께 성공이기를 함께 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강의